예, 저번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T 검증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근데 이게 T 검증이라는 게 뭐였냐면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T 검증을 했었거든요. 두 집단이 있는데 그 두 집단의 평균이 정말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때 이제 T 검증을 썼었는데요. 만약에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집단을 한꺼번에 좀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평균이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별량 분석, 아노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요. 일원 요인 설계의 별량 분석인 아노바랑 사후 검증이랑 이원 요인 설계, 아노바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T 검증이었고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단이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평균을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아노바를 쓴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세 집단이잖아요. 이 아노바를 돌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세 집단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세 집단에서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까지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평균이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검증을 하냐면 사후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후 검증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좀 더 팔로우업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집단이 3개예요. A, B, C. 그러면 이 아노바 이런 요인 설계를 통해서 한 아노바에서 A, B, C 세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A하고 B가 평균 차이가 있는 건지 A하고 C가 평균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A, B, C가 다 평균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집단이 이렇게 3개였는데 하나의 독립변수에 관련돼서 집단이 3개였어요. 근데 이제 독립변수들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2원 요인 설계, 3원 요인 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예를 하나씩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원 요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원 요인 분석의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 심리치료를 위한 3가지 방법들 간의 효과의 차이가 있는가? 심리치료를 위해서 3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가지의 치료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집단이 2개 이상이죠. 그리고 2개 이상의 그 세 집단의 차이를 평균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T테스트가 아니라 아노바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게 뭐냐면 심리치료를 위한 3가지 방법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는 심리치료라는 거 딱 하나. 이게 독립변수 하나라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심리치료를 위한 3가지 방법들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변수가 몇 개가 존재하죠?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 하나랑 남녀 간의 차이가 또 있는가 하고 또 하나가 더 존재하죠. 그래서 이원 요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4가지의 다른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습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즉 4가지의 종류의 학습 방법이 정말 학습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지금 2개의 그룹 이상이죠.
4그룹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t-테스트가 아니라 아노바를 써야겠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독립변수, 변수는 몇 개가 존재하죠? 학습 방법이죠.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요인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처럼 4가지의 다른 학습 방법에 따라서 남녀 간의 학습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원 요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론 요인 분석의 예로 살펴보는 게 세 종류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연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서 이제 세 종류의 자동차가 우리의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세 종류라고 했으니까 그룹이 2개 이상이죠. 그래서 t-테스트가 아닌 아노바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어요. 뭔지, 아노바가 도대체 뭔지. 이제 대충 아노바가 뭔지는 아시겠죠. 2그룹 이상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았는데요. 딱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2그룹 이상의 그룹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3그룹이면 3그룹, 4그룹이면 4그룹, 5그룹이면 5그룹을 같이 다 넣고 사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옴니버스 테스트 혹은 전체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이랑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분석, 팔로우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분산 분석부터는 F 검증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 전에 T 테스트부터는 T 검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분산 분석부터 아노바부터는 F 검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F 검증은 분산에 관련돼서 검증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쬐끄만 닷은 점들은 각각의 그 피험자들이에요. 이 설문지라든지 그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집단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죠. 자, 이제 3개고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이 점은 평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평균, 이 집단의 평균, 이 집단의 평균.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각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노바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랑 혹시 차이점이 뭔지 아시고 공통점이 뭔지 발견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보시면 이 평균은 다 똑같아요, 지금. 각 집단이, 그쵸? 각 똑같은 평균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집단은 더 변산성이 작고 어떤 집단은 변산성이 더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집단은 이 평균의 점수, 즉 피험자들이 몰려있고, 이 집단 같으면 평균은 같지만 피험자들이 평균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 2가지 케이스가 만약에 단순히 집단 간 평균만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집단 안에 죄송합니다. 집단 안에 이 피험자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분산이라고 하죠.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점수가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산 분석을 이거랑 돌려보면 결과값은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비록 평균이 같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F 검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F 통계치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그림이 이 F 통계치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왜 T 검증할 때도 T 통계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잠깐 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F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분모는 아까 위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각 집단에서 피험자 간의 분산을 가리켜요. 즉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각 집단마다 이거를 평균 값을 계산을 해요. 그게 바로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가르쳐요.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평균을 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각 집단에서 피험자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분산의 평균을 냅니다. 즉, 그래서 이게 F를 통계치를 계산을 하기 위한 공식이 되는데요. 이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3집단이든 4집단이든 평균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의미한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분자는 각각의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면 분모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집단 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고려를 한 상태에서 각각의 다른 집단들 간의 평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F 검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자세하게 공식이 돼서 계산을 하느냐는 이 특강에 있어서의 좀 요점은 아니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번 시간, 예. 그러면 아까 그 F 검증 집단 내하고 집단 간에 목표를 했을 때 F 값이 지금 3개가 나오는 건가요? 만약에 아까 그 그림으로 만약에 F 값을 구한다면 지금 그 그림 안에서는 F 값이 3개가 나와서 그것끼리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는지를 분석해요. 네, 지금 질문이 이렇게 만약에 계산이 되면 제 설명대로 계산을 하면 아까 같은 그림이 F값이 3개가 나오는 건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F값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평균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F를 3번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평균이 있죠. 여기 평균 A, B, C가 있죠. A, B, C의 평균을 또 구해요. 그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분산을 구하죠. 네, 평균을 구해서 그게 분모가 돼요. 그러니까 F값은 하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F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T 통계치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T 임계치를 찾았죠. T 분포에서. 그 다음에 T 임계치랑 T 통계치랑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의 연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이 실패가 되는 건지를 결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F 통계치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F 임계치 값을 F 분포에서 찾은 다음에 이게 어디에 즉 F 임계치보다 우리의 F 통계치 값이 큰지 작은지를 결정을 해서 연가설을 기각할지, 연가설을 기각을 실패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제 SPSS를 돌리셔가지고 SPSS를 돌리면 P-밸류 값이 나오거든요. 그 P-밸류치랑 우리가 사용을 하는 유의 수준, 주로 0.05를 사용을 하거나 0.01을 사용을 하죠.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우리의 연가설을 기각할지 혹은 기각이 실패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분산 분석이 무엇이고 아노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아노바도 역시 통계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통계의 방법은요 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맞았대, 그러니까 이 가정이 크게 위반되지 않았을 때에만 우리의 통계 결과가 타당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통계의 가정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노바의 가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분산 분석을 한 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옛날 거 같은데 그냥 대충 결과 정리하는 값이 눈에 딱 보이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찾아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연비가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프로젝트래요. 근데 자동차가 4가지 종류를 쓴 거예요. 즉 자동차가 2종류 이상이죠. 그 4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테스트가 아니라 아노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로 연비가 서로 다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1리터당 주행거리를 측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우리 종속 변수는 연비가 되는 거고 독립 변수는 자동차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정 검토가 있어요. 즉 아노바를 하기 전에 이 가정이 그렇게 위반되지 않았는지 보는 겁니다. 이제 가정 검토.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거는 결과 정리를 할 때 이제 가정 검토를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은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해석을 했는데 p-밸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p-밸류가 아마 뭐 통계 프로그램인 뭐 SPSS라든지 그런 데 나왔을 거예요. 그거랑 우리의 유의 수준인 0.05, 이분은 0.05를 유의 수준으로 썼어요. 그 0.05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0.05보다 작으니까 우리의 연가설을 기각해요. 연가설을 기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번에 특강 시간에 대오래 설명을 했었는데 기각했다는 거는 즉 내 자동차에 따라서 연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시다시피 여기까지는 도대체 어떤 자동차가 와 함께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노바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시하는 게 그러면 어떤 자동차와 어떤 자동차가 통계적으로 정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사후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노바 1원 배치, 1원, 그러니까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노바의 가정은 사실 저번 시간, 특강 시간에 T-테스트의 가정이랑 일치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자료의 독립성이고, 즉, 자료의 독립성이 뭐죠? 우리가 뽑은 샘플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자료의 독립성은 다 리서치 디자인,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디자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랜덤 샘플링, 무선 샘플, 그리고 랜덤 어사이먼트, 무선 배치예요. 즉, 뭐죠? 우리가 20명을 가지고서는 어떤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20명을 무선적으로 선발하여 그리고 3그룹 이상에다가 배치를 할 때 20명을 무선적으로 3그룹에다가 배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자료의 독립성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료의 정규성이에요. 즉, 자료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정규분포 배웠었죠?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모집단의 자료가. 그리고 세 번째는 등분산성이에요. 즉 각각의 집단이 분산이 같을 것이다 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밑에 두 가지는 첫 번째 자료의 정규성 같은 경우에는 QQ플랫 그리고 KS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등 분산성은 박스플랫이라든지 레벤 테스트를 통해서 아노바의 이 가정이 맞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위반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노바, 그 원웨이 아노바를 쓴 거를요. 우울증 치료법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 분석을 했대요. 독립 변수로는 위약, 플레시보랑 제넥스, 발륨 이 3가지를 사용을 해서요. 어떤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 3개가 정말 차이나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그룹이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테스트는 아니고 아노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법, 즉 치료약에 대한 효과성을 보는 거니까 하나만 있죠. 지금 독립변수가.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예요.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로서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울증 점수를 매긴 거예요. 우울증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점수를 다 냈어요. 참여자가 12명이었고요. 12명을 무선적으로 뽑아서 무선적으로 3집단 중 한 집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를 보면서도 아,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4명이고요. 위약효과에서 4명, 그리고 제넥스에서 4명, 볼륨에서 4명에서 우울증 점수를 다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킨 표예요. 그러면 각 집단마다 평균도 구할 수 있고, 각 집단마다 이 집단도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이 집단도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평균에 대한 뭐도 구할 수 있어요? 표준편차도 구할 수 있죠. 우리 평균이랑 표준편차, 평균이랑 분산 이렇게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잖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세 집단이 평균이 정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게 통계니까 통계 가설을 세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통계 가설이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대립 가설은 이 세 집단이 같지 않다, 평균이. 세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가 우리의 대립 가설이고요. 영가설은 세 집단의 평균이 같다예요. 즉, 세 집단 중에서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영가설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집단과 이 집단이 같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 집단과 이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셋 다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설을 기각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 검증을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저희가 세 집단을 아무튼 비교할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가 뭐였죠? 연구 문제가? 그쵸. 약에 따라서 우울증이 달라지는지 약의 효과를 보려고 세 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세 집단에 따라서 다른 약을 쓴 다음에 우울증 점수를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점수가 다 계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뭐냐면 세 집단이 정말 평균적으로 우울증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공식상으로 숫자로 표현을 한 게 이 영가설이랑 대립가설인데, 아노바의 영가설은 항상 공식처럼 똑같아요. 집단이 3개죠. 3개의 평균이에요. 이거 뮤잖아요. 뮤, 평균. 매번 통계 시간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게 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가르쳐요. 그래서 평균이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세 번째 집단이 같다. 이게 우리의 영가설이에요. 세 집단이 같다. 우리 보통 영가설이 기각이 되면 통계적으로 평균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집단 중에서 하나의 쌍의 집단이라도 같지 않으면 영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플래시보랑 제넥스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제넥스랑 볼륨이랑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앞에 이제 F 통계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이제 많이 책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방법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랬을 때 값이 6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의 수준을 0.05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의 자유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F 분포를 가서 보시면 맞는 임계치, F 임계치 값이 나와요. 제가 이걸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특강의 목표가 SPSS를 어떻게 쓰는 건지가 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안 드리기도 또 뭐한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F 값을 계산을 하고 F 임계치 값을 F 분포에서 찾은 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F 값이 F 임계치보다 크면 기각 영역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F 임계치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4.26이고 이것보다는 F 값이 크니까 기각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뭐라죠?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혹은
SPSS를 돌려서 P밸류랑 우리의 유의 수준이 0.05랑 같이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죠. 네. SPSS를 어떻게 돌리는 건지는 사실 이거 특강이 끝난 다음에 실습조교님께서 굉장히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건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다 넣었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좀 이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점수, 종속 변수의 점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룹 변수. 이 점수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지, 2그룹에 속하는지, 3그룹에 속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PSS를 돌리게 되면은 SPSS를 돌리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값 중에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결과값은 이 표예요. 이거 정확히 SPSS에서 나오는 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룹 변수가 3개의 차이를 알아보는 그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 변수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룹 변수를 가서 보신 다음에 아까 F 통계칙 계산했죠. 그것도 역시 SPSS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볼 거는 뭐냐면 이 시그 밸류, P밸류입니다. 이 값이 유의 수준,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사용을 할 유의 수준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05를 우리 유의 수준으로 잡았다면 그것보다 작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영가설을 기각합니다. 자, 영가설을 기각했다는 게 뭐죠? 이게 우리 영가설이죠. 세 그룹의 평균이 같다가 영가설이에요. 그럼 이거를 기각했어요. 무슨 의미죠? 같지 않다예요. 그래서 같이 세 그룹의 평균은 차이는 세 그룹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있다가 되는 거죠. 즉 세 그룹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어떤 그룹과 함께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를 들면은 위약 효과의 그룹이랑 제넥스를 사용한 그룹이랑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위약 효과랑 발륨을 사용한 거랑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하지만 세 그룹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더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유의 수준을 0.01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 영가설을 기각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영가설 기각을 실패하죠. 왜냐하면 0.01보다 우리의 P밸류 값이 크잖아요. 즉 우리가 유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무슨 유의 수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의 수준을 적은 값을 사용을 할수록 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걸 좀 컨설버티브라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간다는 느낌?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컨서버티브하게 결과를 통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유의 수준을 0.01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영가설을 기각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0.01 유의 수준에서는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결과값을 해석을 하실 때 내가 무슨 수준, 유의 수준을 뭘로 했는지를 꼭 같이 제시를 하셔야 돼요. 0.01로 하셨는지, 0.01로 하셨는지, 0.05로 하셨는지, 때로는 0.1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원웨이 아노바를 돌리게 되면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까지만 알지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후 검증을 실시를 해야 돼요. 이게 팔로우업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팔로우업 테스트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투키랑 샤페라는 검증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 역시 SPSS를 돌리시면 거기서 옵션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값도 얻을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각각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투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투키는 가능한 모든 가능한 쌍을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 집단이죠. 세 집단이 A, B, C가 있으면 A, B, A, C, B, C 이렇게 모든 쌍 비교를 다 합니다. 이게 바로 투키 검증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가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샤페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쌍 비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를 다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은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때때로는 A, B, A, C 이렇게 쌍비교를 하고 싶지도 하지만 때로는 A, B 평균과 C, D의 평균을 비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유형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샤페 검증이에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투키 같은 거 보셨을 때 쌍비교를 하니까 A, B, A, C, B, C 이렇게 쌍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같이 넣어가지고 함께 비교를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유의 수준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가 또 달라져요. 여기서 이건 굉장히 통계적인 얘기인데요. 유의 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검증 방법이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집단에서는 쌍비교가 몇 개여야 돼요? 하나, 둘, 세 개죠. 우리 만약에 유의 수준을 0.05로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유의 수준이 0.05 나누기 3이 돼요. 함께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아까 유의 수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하기 힘들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졌죠. 점점 더 컨설버티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샤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의 수준을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F 임계치를 가지고서는 통제를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샤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유연한 검증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투키는 쌍비교만 가능하다면 샤페 같은 경우는 쌍비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가능성이 더 적어져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거 그냥 투키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 쌍비교가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이게 A하고 B하고 집단을 비교하고 B하고 C 집단을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SPSS 아웃풋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뭐 여기서는 빨리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실습하실 때 SPSS 아웃풋을 다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볼 거예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거 역시 여기 p-밸류 값이 나와요. 그래서 p-밸류 값이 0.05보다 혹은 0.01보다 우리가 계산한 유의 수준의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서는 이 두 집단에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다음에 샤페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좀 옆으로 밀렸는데 A, B의 평균과 C, D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정말 차이가 있는지 그거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검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거 역시 SPSS를 돌려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 1원 별량 분석이었는데 그 다음에 1원 별량 분석을 한 다음에 사후 분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2원 별량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1원 별량 분석을 알아보고 그리고 1원 별량 분석을 통해서
나온 값을 4, 5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이원 별량 분석인데요. 투웨이 아노바라고 합니다. 제가 이 특강 초기쯤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원 별량 분석이랑 이원 별량 분석이 뭐가 다른지. 그래서 대충 감은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예를 조금 드리면 조금 더 확실해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섭취량과 수면을 취한 시간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자, 이게 왜 이원 별량 분석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알코올 섭취량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까지만 했다면 이건 1원 별량 분석이에요. 그쵸. 근데 또 수면을 취한 시간, 그것도 역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2개가 되고 그래서 2원 별량 분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비만과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의 식생활 차이 검증.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감지되는 내적인 신호, 즉 배고픔에 반응하여 음식을 섭취를 결정을 하는데 비만 체중을 가진 사람은 배고픔의 여유에 상관없이 음식 섭취를 결정을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선 그룹이 2개죠. 비만 체중이랑 정상 체중. 그리고 또 뭐에 따라서 음식 섭취가 결정이 되는 거죠? 배고픔. 즉 공복인지 포만인지 이 배고픔. 그래서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2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정상과 체중과 비만 체중인 집단과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거, 공복과 포만에 대한 거.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원 별량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남녀에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검증. 이건 어때요? 이것도 이원 별량 분석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집단이 남녀, 다르니까 그거 하나와 그리고 하나는 또 뭐죠? 치료 효과. 즉 심리치료인지 약물치료인지 이거 2개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때문에 2가지의 독립변수를 함께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원 별량 분석이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이원 별량 분석이랑 일원 별량 분석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어요? 네. 이원 별량 분석부터는 제가 좀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했던 예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예로 들었던 거를 가지고서는 예로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에서 뭐였냐면은 얘가 알코올 섭취에 따라서 그리고 수면, 결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가지의 독립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독립변수가 알코올 섭취예요. 즉 술을 마셨는지 1온즈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이게 이제 2집단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2번째 독립변수는 수면 결핍이에요. 하나는 잘 잤어요. 다른 한 집단은 뭐냐면 24시간 하루 동안 잠을 안 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단이 우선 우리가 고려를 하고자 하는 변수가 독립변수로서는 2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르치는 건 뭐죠? 알코올 섭취를 안 했고 수면 결핍도 역시 없는 집단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알코올 섭취도 역시 안 했지만 24시간 동안에 잠을 못 재웠기 때문에 수면 결핍이 있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역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각 집단별로 뭘 할 수 있죠? 그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집단에서의 그 속도를 가지고서는 평균값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평균값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평균값을 다 계산을 했어요. 각 집단에서. 평균값을 계산을 하고 표준편차값 역시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집단은 여기도 이제 점수가 있고 여기에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들 다 합쳐가지고서는 또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무슨 평균값이죠? 알코올을 섭취 안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의 평균값이에요. 수면 결핍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면 결핍이 됐든 안 됐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알코올을 1온즈 먹은 사람을 가지고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를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쭉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수면 결핍과 또 역시 상관없는 평균값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t-테스트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평균값을 비교를 하면 알 수 있겠죠. 두 집단이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인인 알코올 섭취가 우리 브레이크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돼서 두 집단을 알아보는 효과 검증을 위해서 이 두 평균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를 뭐 A, B라고 하면은 A 주 효과라고 그래요. A 주 효과요. 다음에 두 번째는 또 B 주 효과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B 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면 결핍이 없는 사람 점수를 쫙 다 모아서 평균을 구해요. 여기. 그리고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 즉 수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브레이크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점수를 쫙 모아서 평균을 구해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하면 또 뭘 알 수 있죠? 수면 결핍에 따른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말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되겠죠. 즉 이거는 또 뭐예요? B라고 하면은 비주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이게 뭐 그룹이 또 뭐 2개 내지 3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만 바라보면 이게 1A 아노바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그룹이 2개이기 때문에 t-테스트였죠. 근데 만약에 그룹이 2개, 3개가 늘어나게 되면 이쪽만 보면 1A 아노바고, 또 이쪽만 보게 되면 또 이게 1A 아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주 효과를 2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A 주 효과, B 주 효과. 근데 이원 별량 분석에서는 우리가 지금 변수로 사용을 하는 게 하나 이상이잖아요. 2개잖아요. 2개가 이상이 되는 거, 2개가 되기 때문에 이 2개가 어떻게 상호작용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또 살펴볼 수도 있어요. 즉,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알코올 섭취에 따라서 알코올 섭취에 따라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수면 결핍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요. 알코올 섭취가 운전에 미치는 효과가 수면 결핍에 따라 다를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그림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원 별량 분석부터에서는 알아보는 게 3가지에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 3가지의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t-테스트에서는 가설 검증 하나 있었죠. 두 집단의 평균 비교. 그리고 1A 아노바에서도 가설 검증 하나 있었죠. 3집단이든 4집단의 평균 비교. 그쵸? 이 이원 별량 분석에서는 3개의 가설 검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효과 A, 그 다음에 주효과 B, 그 다음에 상호작용 효과.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이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상호작용 효과가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끔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좀 그룹을 나눌 때 남녀로 나누면 좀 얘기가 쉬워져서 제가 남녀로 한번 나눠볼게요. 남녀를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심리학과니까 우울증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해가지고선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래프는 예를 들면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는 상호작용 효과가 전혀 없는 거를 나타내요. 근데 이 그래프부터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상호작용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검정색 선이 가리키는 게 여성이라고 할까? 남성 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흰색 선이 이게 가르치는 게 여성 집단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 점이 각각 가르치는 거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이 첫 번째 여기에서의 평균값은 뭐냐면 심리치료를 했었을 때 우울증 점수를 계산을 한 평균값이에요. 두 번째 여기는 약물치료를 했었을 때 우울증 값을 계산한 평균치료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죠? 평균값이죠. 여자 그리고 약물치료. 그쵸? 그때의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봤었을 때 여기는 어때요? 지금 이게 상담 치료를 했었을 때의 평균값이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아요?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아요. 그러면 상담 치료는 누구한테 더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점수가 너무 높으면 안 좋다고 치면은,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증 점수가 낮다고 친다면 여자한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자한테 효과가 있는 거죠. 즉 상담 치료의 효과가 남녀에 따라서 어때요? 다르죠. 차이가 있죠. 이걸 바로 상호작용 효과라고 해요. 이제 정말 감이 오시죠? 자, 이거를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 별량 분석부터는 그룹이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까지 이제 보셔야 되고, 주로 주 효과가 있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 효과가 없어요. 주 효과 자체가 없는데 특별히 또 상호작용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다음 제가 설명드릴 거는 SPSS 결과값이에요. SPSS를 이제 어떻게 돌리는지, 토이 아노바를 SPSS를 어떻게 돌리는지는 실습할 때 이제 선생님께서, 조교님께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저는 이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을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딱 돌리고 나면 우리 계속 사용을 했던 예를 봐요. 얘가 알코올 섭취, 그리고 수면 결핍이었죠. 우리 알코올 섭취를 두 집단으로 나눴었죠. 이게 결과값인데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알코올 섭취가 전혀 없었던 거, 두 번째 그룹은 1온즈를 섭취했던 거, 그리고 수면 결핍도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죠. 전혀 없는 것과 그리고 24시간 동안 안 재운 거, 그리고 각각의 참여자 숫자가 나옵니다. 20명씩. 그 다음에 뭘 계산이 되어 있냐면은 각 집단을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알코올 각 크로스가 된 집단 4개였잖아요. 알코올 섭취가 없고 수면 결핍이 없고, 알코올 섭취가 없고 수면 결핍이 24시간 있고, 이런 식으로 집단이 4개였잖아요. 각 집단마다 점수를 계산을 했죠. 그거를 가지고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이 계산이 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결과값이에요. 이 결과값을 보시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알코올이 알코올 섭취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슬립은 수면 결핍, 그리고 이렇게 알코올 곱하기 슬립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요. 그럼 첫 번째 가리키는 이거는 알코올 주효과고요. 두 번째 가리키는 거는 수면 주효과, 그 다음에 알코올과 수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SPSS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시그밸류 쪽으로 가시면 돼요. 계속 그래 왔듯이 T테스트나 원웨이 애노바나 똑같이 시그밸류를 가신 다음에 우리가 유의 수준을 뭘로 결정을 했는지, 0.05로 하셨는지 0.01로 하셨는지 그 기준값에 따라서 이 시그밸류 값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의 연가설을 기각을 하거나 연가설 기각을 실패를 하거나와 같은 거를 합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어요. 토의 애노바는 가설 검증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3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주효과 A, 주효과 B, 상호작용 효과. 그렇죠? 지금 여기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코올 섭취에 대한 주효과. 어때요? 연가설을 기각하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수면 결핍에 대한 주효과, 연가설을 기각하죠. 자, 상호작용 효과는 어때요? 역시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첫 번째, 주효과가 있었어요. 주효과가 뭐가 있었죠? 그러면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서 운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주요가 B도 연가설을 기각했죠. 즉 뭐죠? 수면의 결핍에 따라서 그래요. 운전의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호작용 효과도 역시 있었어요. 그쵸? 연가설을 기각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할까요?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는 평균 속도에 대한 죄송합니다. 세 번째죠. 즉 브레이크를 밟는 평균 속도에 대한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효과는 수면 결핍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즉 알코올 섭취량에 따른 브레이크를 밟는 평균 속도는 수면 결핍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로 이렇게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또 뭘 표시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어떻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녹색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수면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의 브레이크를 밟는 평균 나타내고요. 이거는 수면을 제대로 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의 평균을 여기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점이 또 나타내는 건 뭐냐면 알코올 섭취가 없는 건 여기는 알코올 섭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이 가리키는 평균값을 뭘 말을 하는 거죠? 네, 알코올을 1온즈 섭취를 하고 또한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의 그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의 평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는 알코올도 섭취하지 않았고 잠도 잘 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은 속도의 평균, 사람들의 평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어요. 그쵸?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섭취가 전혀 없을 때보다 알코올 섭취가 더 있었을 때 평균이 차가 수면에 대한 평균, 수면 결핍에 대한 평균 차가 어땠어요? 네, 훨씬 더 커졌죠. 이런 거 역시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호작용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완전히 크로스가 되는 거. 두 집단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 그런 상호작용 효과도 있지만, 효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 효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노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귀 분석을 살펴볼 거예요. 상관이랑 단순 회귀 분석이랑 다중 회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특강 시간에는 설문지 가지고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여러분이 설문지 쓰실 때 꼭 신뢰도랑 타당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신뢰도랑 타당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SPSS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값을 얻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